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내일부터 2주 동안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1,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주말이면은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들어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런 현상이 발견됐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한 700분 넘게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휴가가 전혀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게 평일과 비슷한 경우에 1,300분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확진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확진율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4에서 5% 높아지고 있고 네. 최근에 검사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접촉하신 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접촉하신 분들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도 증가하면서 확진율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부산에서도 한 53분 정도 나오고 대전 31분, 그다음에 경남에도 63분, 제주도에도 24분 등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조금씩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상황은 좀 약간 심각한 유행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징후가 좀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가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는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진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검사 대상이 늘면서 실제 검사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 예, 그 그렇죠. 과정에서 확진율도 또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었던 것처럼 정부에서도요. 최근 확산 추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악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7월 말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생산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이런 가운데 7월 말이면 2,100여 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감염 재생산 지수를 이용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과거를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일 일까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100명은 현재 수학적 공식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확산된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도 2,000명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쉽게 전파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로 이제 6월 말부터 우리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확진자 규모가 6월 말 정도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상승 국면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세하게 약간 증가하고 완화되는 걸 반복하다가 6월 말부터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2주 전 상황이 우리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2주 전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은 우리가 1,000만 명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5인 미만의 모임이 굉장히 강력한 대응인데 네. 현실적으로 5인 미만 모임이 썩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7월부터 접어들어서 개입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엊그저께부터 이제 확진자가 1,0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오늘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조금 더 우리 적극적인 개입으로 효과를 보려면 한 2, 3주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증가폭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거리 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예, 그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수도권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상황인데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몰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른바 몰캉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런 쇼핑몰의 방역 관리도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대형 쇼핑몰은 이제 그 인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방역은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잘 살펴보면은 되게 그 같은 동료분들께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직장 동료분들의 감염이 좀 많았고 그 가족분들하고 지인분 일부 이제 그 내방객들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쇼핑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업체나 큰 업체도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랑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동료 간의 그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아마 식사 시간도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걸 좀 자제하시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사실은 실행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주 정도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사실 감기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검사를 먼저 하시면 좋은데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고 기침 몇 번 했다고 해서 검사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주 동안은 특별한 기간이니까 기침 몇 번 해도 가까운 선별지에서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몰캉스라고 하고 해서 이제 더 뜨거운 여름철에 아마 주로 이제 쇼핑몰이나 이렇게 냉방이 잘 되는 시설을 많이 방문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고령층 분들은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냉방 시설을 잘 가동하지 않으면은 그 고열로 인해서 열사병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해줘야 될 게 지금 고령층들에 대한 그 접종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름철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에어컨을 좀 시설 설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예,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고요. 자, 이렇게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충분한 건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제 지금 중증 환자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셔가지고요. 지금 중증 환자분들은 지금 병상적 숫자상으로 여유가 있는데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병상은 있는데 의료진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중증 환자 돌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좀 특이해서 위중증 환자 진료할 때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투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특히 방역 예산도 부족한지 이게 위중증 환자 치료 시설에 대한 그 예산 투입이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증 환자분들이 머무를 공간, 치료 공간도 지금 필요한데 이것은 빠르게 지금 소실을 빠르게 부족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1,000명, 2,000명 계속 되면은 대부분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제 집에서 자가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들어가셔도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다 회복되시고 나오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분들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감염성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이런 질병을 집에서 치료하는 게 상당히 무리였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에 자가격리 경험도 많으셨고 이런 병의 치료 경험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그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들은 또 부모님들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 치료를 봄부터 좀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50명 정도 했는데 111명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한 분 정도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이송을 했다고 하고요. 11분 정도는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이송을 했는데 선진국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가 치료죠. 집에서 치료하면서 가장 느끼는 어려운 점이 좀 불안하시다고 합니다. 혼자서 이런 전파력이 강한 질환을 앓고 있는데 외롭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불안감 많이 호소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철저한 격리가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의료진들이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지 원격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가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76.9%, 77%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경증 확진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머무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 초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배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하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지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들까지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좀 안도감이라든지 사회적 방심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인도에서 올 봄에 그 확진자 급증했던 것도 백신 접종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그에 비례해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 백신에 의해서 그 전파가 제한되는 바이러스 변이들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백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변이종만 우세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신이 개발되면서 변이종이 생기고 그 변이종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하셨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증상으로 어떤 그 코로나19를 구별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뭐 호흡기 질환이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기침, 가래, 콧물 이런 건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후각이라든지 미각이 좀 장애를 줬을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더 많이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델타 변이는 이런 후각이나 미각 소실 없이도 이제 뭐 콧물이나 재채기 정도로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증상이 이제 이런 증상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감기입니다. 알레르기 콧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늘 하는 그런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도 보시면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장했을 때 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의료기관을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가볍게 약만 치료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선별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부터죠. 오늘 0시부터 2주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됩니다. 방역당국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모든 방역 지표상 이대로 둘 경우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 우려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죠. 오늘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적용이 되는데 어떤 면이 달라지는 건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고요. 앞으로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명 이상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을 2인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거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간의 모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모임은 하지 않으신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대부분 이제 10시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강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라든지 클럽, 헌팅포차 같은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이번에는 집합금지가 돼 있습니다. 원래 그 4단계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유행의 그 중심이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을 추가해가지고 굉장하게 강력한 대응이다. 이게 4단계 이상의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행사 집회 같은 경우는 1인 시위만 하게, 집회를 못하게 거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네. 전파되는 공간들을 최소화시키겠다. 이것이 아마 이번 대응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종교 활동은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스포츠 관람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헬스클럽 찾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그 야외 공간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실내 밀폐된 거, 접촉이 일어났으니까 밀폐된 공간들은 좀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을수록 그래서 장시간 거주할수록 위험도는 올라가고 격렬한 운동, 그러니까 막 열심히 뛴다든지 하시면은 아무래도 비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 공간에서도 너무 격렬하게 뛰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음악 속도까지 제한하는 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네. 좀 의문스러운데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게 유도하기 위해서 음악을 좀 천천히 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음악 속도 제한이 있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의문 갖는 경우도 있어 보이는데 네. 일단은 격렬한 운동을 좀 자제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나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도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예, 학원은 이제 지금 아마 그 두 칸 띄우기가 거의 필수적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격으로 많이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뭐 보습 학원도 있지만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의 학원도 있고 성악 학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예체능이나 성악 학원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실내에서 뭐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 시설 면적당 그 허가 기준이 뭐 1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아마 허가가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6제곱미터당 한 명이면 한 6분의 1 정도 정원의 6분의 1 정도로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학교들은 이번 주부터 아마 그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접종 속도도 중요할 텐데 내일부터 7월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계획을 좀 짚어주시죠.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약이 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그 미접종하신 분들이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부터 59세까지는 아마 사선 예약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접종은 7월 26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인데 모더나 백신도 있고 화이자 백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의료기관에서도 이 백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백신이 오접종이라고 해서 다른 백신이 접종되지 않도록 지금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규제가 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는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한 접종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정부가 너무 세세한 규정까지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규제는 조금 좀 완화시켜주고 현장의 자율권도 좀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눈에 띄는 부분이 군 입영 예정자 같은 경우에 내일부터 또 희망자에 한해서 화이자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사흘 연속 확진자가 1,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